자,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맞닥뜨릴 텐데, 아유, 이재명이 이거 저 같으면요, 재판 포기하고, 자, 검찰에 이 기소한 내용을 전부 저는 인정합니다. 바로 판결 때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아, 이런 인간. 그래서 유동규와 이재명 간의 첫 대면과 관련된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또 한동훈 장관 뉴스가 지금 막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1월, 12월 업무 추진비 쓴 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박범계 6분의 1을 썼다. 그런데 이게 업무 추진비,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일까지 뭐 비자금 뭐 등등 또 뭐 특활비 해갖고요. 이 고위 공직자들이 쓰는 돈과 굉장히 민감해요. 아마 전 세계에서 뭐 저도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 해외 쭉 활동하면서 느낀 바로는 돈에 관해서 고위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 돈에 관해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만큼 민감한 나라는 많지 않다. 왜? 그 이유는요,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썩어 있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이제 업무 추진비도 전임 장관들이 마침 또 제일 문제에 있던 장관들 추미애하고 박범계. 뭐 급하다 보니까 추범계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예, 이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분석하는데 저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공직생활 해왔기 때문에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이 한동훈 장관, 박범계, 추미애 이 업무 추진비 요거하고 좀 비교해서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저에게 아주 좋은 댓글을 올려주시는 우리 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한 분을 차단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제 방송 성원을 갖고 어떻게 보면 삐딱하고 그래서 제 방송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한테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어느 방송보다도 이 댓글 수준이 상당히 높다. 예, 인신공격적이고 뭐 분탕질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좋은 그런 그 의견들이 댓글에 많이 올라오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저는 제일 그게 기분이 좋은데 여기에 이 분탕질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 수준 이자인데 제가 그래도 한두 번씩은 그냥 이거 표현의 자유 제가 뭐 판사는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놓아두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 제 방에 있는 댓글 수준을 이 먹탕질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은 제가 몇 번 보다가 차단합니다. 그거를 그리고 제가 차단하기 전에도요 벌써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이 사람 차단을 하고 벌써 댓글이 몇 개 올라와요. 예, 그래도 저도 좀 기다려 보는데 예, 그래서 한 분이 민기선님 차단 다 하셨다고 했는데 다 아시는 바이네요. 예,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재인이가 그리고 말이죠. 한 말씀 빠졌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 전효 의원께서 요즘 이 블로그에 그 좋은 글들 또 SNS 페북에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다루려고 하는 글들 주제들이 마침 보니까 전효 의원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페북에 글을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는데 이 전효 이 SNS 글들 보면 굉장히 촌병이 날카롭고 아주 직접적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마침 전효 의원 글이 있길래 여러분들께 한번 그대로 전효 의원이 쓴 글은 제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재인이가 말이죠. 4월 3일 날 제주도에 해피리면 4.3 이 사태와 관련된 그날 제주도를 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공식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보일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지가 거기에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날은 지금 이제 4월 달에는 미국 대통령 이런 국가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3월 달 일본 정상회담이 있었죠. 5월 달은 또 G7 정상회담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4월 3일 희생자 추념식에는 참석이 좀 어려운 것 같이 알려져 있고 대신 한덕수 총리가 간다고 하는데 요때를 딱 틈타 가지고 문재인이가 간다는 거예요. 그 문재인 가면 뭐 당연히 문재인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숙이지. 보나마나 보는 거 아니겠어요? 김정숙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 의도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태영 의원이 이제 이거 한마디 갖고 벌집 쑤시듯이 야권에서 일어났거든요. 물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4.3을 간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과 이재명과는 상극 관계잖아요. 물과 기름 관계. 다만 서로가 자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은
예, 지금 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박지원이가 하는 말 다르고 박용진이가 하는 말 달라가지고 과연 문재인의 속셈은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지금 정가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데 문재인이가 무슨 대단한 생각 가지고 있겠어요? 그냥 이재명이 싫어한다 이거겠죠. 다만 이재명이 싫어한다 대놓고 얘기하면 또 잘못하면 개딸들이 난리가 나니까 아니 개딸들이 지금 이낙연까지는 딱 치고 나갔고 그다음에 개딸들이 이 문재인까지도 너는 수박이야까지 치고 나갔는데 이 개딸들 무서워서 문재인이가 한마디 하겠어요? 못하죠. 그야말로 입이 없는 문재인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4.3 그 제주도 이 추념일 날 딱 가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 뭡니까? 5.18과 똑같은 메시지 주는 거예요. 5.18과 똑같은. 그래서 5.18 이퀄 4.3 등가성 있는 이 민주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딸들도 흡수하고 못 받을 대로 당연히 흡수하고 그래서 내년 4월 3일 날 이제 개딸들이 그리고 명파가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문파가 아니고 문파 저한테 누가 알려왔어요. 문파라고 하지 말고 문파라고 하라고. 예, 그래서 이 문파가 많이 여의도에 입성하도록 지금 시그널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자, 제1차 시그널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 책방. 지금 책방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워낙 이제 오래된 그 집을 사가지고 오래된 집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이달 만에 아니고 4달쯤 가야 이제 완성이 되는데 전 세계 역사에 말이죠. 전직 대통령이 도서관을 한 자 짓는다든가 무슨 뭐 이런 그 대통령 무슨 뭐 이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기념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쓴다. 이거는 뭐 일반화된 관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대형 책방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 대형 책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조국책, 법고전 산책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책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책 장사는 어떤 책 장사냐? 돈도 벌고 아니 뭐 풍살게 3, 40만 원, 돈 100만 원 못 되겠다는 사람이 뭐 돈밖에 눈에 보이겠어요? 아니 1년에 뭐죠? 부무유지비가 5억이나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부무유지비 5억. 그러니까 뭐 연금 뭐 이런 거 빼놓고 그냥 품을 유지하십시오 해서 한 달에 5천만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돈도 모자라가지고 달력팔이에 풍산깨팔이에. 그러면 문재인이 혼자만 하나? 딸도 나서 달력팔이 하는데. 그러더니 이제 책장사 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야, 이 책장사가 그냥 3주 책장사가 아니고 문파들 세계를 넓혀서 정가의 문재인 세력을 갖다가 뿌리 깊게 내리는데 써 먹으려고 책방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3 이 기념일도 그러니까 슬그머니 가서 정치적인 메시지로는 이 문재인의 얄팍한 이 계산 뭐 아이고 우리가 그 정도는 되죠. 그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이 전효국 의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이번엔 유쾌한 책방 아줌마 여제수의 날 뭉개버린 부부 생각나더군요. 노을처럼 조용히 살기엔 겁나는 게 많은지 달력팔이 하더니 이제 책방을 차린대요. 손볼 게 많아 개점이 늦어지다니. 책방 차리고 조바이 쓰고 고객님 할 수도 워낙 유쾌한 정숙 씨라면서요. 그런데 민낯은 도끼 어린 정숙 씨죠. 도대체 천안함 누구 소행이냐. 이렇게 묻는 윤청자 여사를 보는 정숙 씨의 눈에 소름이 소름입니다. 눈매 소름입니다. 가만있어. 이거는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찾아놨어요. 이게 사진을 보셔야 여러분이 전효국 의원 대단해. 이 사진을 찾아가지고 이게 기가 막히게 사진을 찾아놔가지고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요. 이 문정수 사진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어디다 놓아놨는데 다시 이따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방송 진행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 김정숙 눈매 소름입니다. 그래서 그 소름 끼치는 눈물이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유족을 보는 저 시선도 잊지 못합니다. 어제 서수의 날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55명 영웅을 호명할 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목이 메어 가까스로 말을 이었죠. 저는 김정수 씨가 책방에서 남경과 함께 일했으면 해요. 산더미처럼 많은 옷 떨쳐 입고 나갈 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딸 다혜 씨보다는 나름 다양한 상품성이 있긴 하죠. 어쩌다 퍼스트 레이디였으니 아직도 퍼스트 레이디인 리설주 이불킥. 이렇게 딱 글을 올려놨네요. 자, 그래서 이 누구죠? 여기 이제 김정숙 이 사진을 보면요.
이 기가 막힌데 제가 지금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제가 이 사진을 제가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1분만 한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요 사진을 보셔야 이 전역 의원 이 사진이 잘 안 나오네요. 이게. 나중에 제가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이 이거 제주도 가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면 우파 좌파 또 이때 또 한판 붙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4월 3일 날 가서 또 추가 보도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31일 날 유동규하고 이재명이가 법원에서 만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죠. 유동규가 그 골프 어레인지에서 갔는데 카트를 2인용 유동규 카트하고 달리 이 김문기가 바로 이재명의 카트를 몰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서 시간을.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이게 그럼 이런 머리 가지고 당 대표를 어떻게 해요? 무능력자가 무능력자가 당 대표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도 대안이 없다? 이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정신 똑바로 되십시오. 예. 그다음에 회의를 수십 차례 하고 변호사 때부터 알고 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은 뭐예요? 이것도 유동규가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카트, 요트 250만 원 자고 빌려줘 갖고 이재명의 비서하고 김문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런데 비서 빼놓으면 딱 둘이 탔어요. 그래갖고 참동을 잡아갖고 이재명이가 워낙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유동규가 보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되게 엄청 깍듯이 모신 거예요. 이렇게 깍듯이 모셨는데 나는 너 몰라 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전화도 열받죠. 아니 내가 정말 호주하고 뉴질랜드 갖고 골프 어린이제 한 홀이라도 더 치게 하려고 옆에 11번 홀로 빠져줘. 예? 그 다음에 낚시 좋아해서 요트까지 250만 원 내 사비 들여서 해줘. 아이고 그랬는데도 모른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 안 얻어맞은 게 다행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정에서 공식적으로 만나요. 이날 이 언론에서 사진 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수는 외단에서 만난다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저 같으면요 재판 이날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사실 유포 100%다 인정합니다. 그리고서 그냥 빨리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왜? 아니 지가 이렇게 저도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유동규도 저 이재명이도 또 이재명이 저도 또 신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예. 그러면 어떻게 양심을 갖고 높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하고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법원에서 싸우냐고요. 인간의 자질 인간이. 그리고 그냥 자연인이 아니고 고위 공직 더군다나 지금 당 대표. 그 당시는 성남시장을 때 저지른 죄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지금 이게 회자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 죄 달게 바꿨고 이재명이 너는 내가 너 말리겠다. 말려주겠다. 네 죄는 네가 받아라. 딱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가 더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싹 다 폭로해갖고 김용 정진상이 다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유동규의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결국은 뭐 한번 잘못했지만은 지금 바른길로 들어서려고 아주 작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동규가 이렇게 작심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제 위반한 법률을 지키는 이런 법치 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본다면 반대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의 위선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달 31일 날은 이 검찰의 주신문만 있고 이재명 측의 신문은 그 다음인 4월 7일 날 있게 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재명이가 이제 본래 제 기억으로는 이제 문화일보에서 맨 먼저 질서 있는 퇴질, 그러니까 민주당 친명계 중진 의원을 소스로 해가지고 질서 있는 퇴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누군지 저도 뭐 짐작을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동아일보에서 그 이종훈 주간동아죠. 이종훈 박사가 쓴 글을 보면은 아마도 이게 2월 24일 날 친명계 좌장 정성호가 한 얘기인가 아닌가 이 연말 사퇴론이 그렇게 지금 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화 얘기한 연말 사퇴론 그럼 이게 갈 것이냐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연말 사태론이 2월 24일 날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로 언제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냐면 2월 27일 날 이 부결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서론이가 언론에 밝혔어요. 내가 이재명이 얘기했는데 이번은 부결시킨다. 그러면은 꼭 뭔가 해야 될 것이다. 이재명이가 결단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 퇴진론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결이 이제 부결이 됐는데 아무런 얘기를 이재명이가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들이 너 뭐 할래? 사표 안 해? 사표 안 내면 그러면 당직자들 일부라도 좀 바꿔봐. 그래서 지금 당직자 일부가 그것도 이제 양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은 빼놓고 뭐 최고위원 중에 임성숙이라는 지명직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전략부총장, 뭐 이런 사람들 몇 명이 지금 이제 김남국 실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만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양이 됩니까? 잡으려면 제대로 된 물고기 하나를 잡는 게 낫지 송사리 100마리 잡아봐야 뭐 하겠어요. 당의 운명과 그리고 내년 총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협치 분위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하위 당직자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사퇴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주간동아의 실은 이종훈 박사의 이 평가에 의하면은 연말 사퇴론도 별로 의미가 없다. 친명계 조홍천 뭐 누구야 이상민이 아무리 떠들어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겉으로는 친명계가 지연 전술을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재명이는 지연 전술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예 무산 작전으로 나갈 것이다. 무산 작전.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없던 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무산 작전에서 그러니까 지연 전술에서 무산 작전으로 투트랙으로 가면서 이제 결국 이제 무산시키는 방안으로 가는데 이 무산시키는 방향에서 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박지원이다. 박지원이 교묘하잖아요. 아주 교활하게 하는 그냥 얼굴에 눈에 교활하게 써 있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정치 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평론으로 다니면서 여론을 갖다가 혼란시키고 있어요. 이 썩은 여론을 갖다가 이재명의 썩은 논리를 전파시키고 있어요. 이 박지원 같은 인간들이 앉아갖고. 예. 그래서 이 주간동아 이종훈의 이 평가를 보면은요, 이 칼럼을 보면은 이 박지원의 이관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산으로. 그래서 이관계 작전에서 박지원이가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대안도 없으면서 무슨 이 밑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박용진이가 무슨 소리야? 결단한다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문재인이는 또 이렇게 딱 치고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연 작전이 무산 작전으로 넘어가는 여기에 박지원이가 역할을 해가지고 박지원이가 복당한 그 대가로 이재명을 끼고 돌아갔고 내년 4월에서 진도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뭐 지 고향 거기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박지원이 나오면요. 김의겸이 나오고 박지원 좀 공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두 사람만 나오면 내년에 우리 국민이 그냥 거의 거저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도 투트랙 전술로 지금 정치적인 지분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투트랙 전술은 뭐냐? 하나는 사퇴론이고 하나는 인적 쇄신인데 인적 쇄신 이거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총장은. 예. 그런데 이 투트랙 비명계, 투트랙 전략이 성공하려면 단일 대우가 돼야 되는데 과연 단일 대우가 되겠느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이재명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얘기 중에서 이재명이가 최근에 아주 실수를 크게 해가지고, 실수가 아니죠. 의도적으로 재판에서 나온 그 신문 소설을 써 먹으려다가 재판부한테 검찰한테 얻어 맞은 거죠. 그래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이화영, 김성태의 지금 비서실장의 그 증인 신문 내용 조서를 갖다가 슬그머니 현근택이는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현근택을 통해서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SNS에 올려서 여론전을 하려다가 얻어 맞기만 하고 손해봤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다. 예, 말로는 민생이지만 오로지 자기 이 사법 리스크에서 살아나서 옥중 공천이라도 하겠다는 건데 이거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거 반드시 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비명계의 단일 대우 플러스 우리 여권에서 제대로 이재명이 공격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재판을 신속하게 9월까지는 신속하게 되지를 않네요. 이 김명수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을 좋은 사람 시켜가지고 정말 이 이재명과 같이 나쁜 지연 작전 그리고 송초로 재판과 같은 나쁜 지연 작전 이런 거
다 싹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요, 한동훈 장관의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액수가 박범계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작년 마지막 4, 4분기 돈 집행액이 508만 원입니다. 508만 원. 자, 그래서 이 법무부가 이제 공부했는데 508만 원인데 몇 번에서 집행을 했느냐? 15번에 걸쳐서 집행을 했어요. 집행 내역이 뭐냐? 이 법무부 청사의 환경비화하고 방원들 34명한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데 204만 원. 그 다음에 수능시험 보는 직원 자녀들한테 65명인데 초콜릿 같은 이 격려 선물이 110만 5천 원. 나머지 190만 원은 국회 출석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 그래서 전임 박범계 대비 17%, 추미애 대비 53%. 그래서 박범계는 96건에 3,038만 원, 추미애는 15건에 951만 원. 그리고 회당 비용으로 따지면은 한동훈 장관이 33만 8천 원, 박범계가 31만 6천 원, 추 장관이 63만 4천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효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방금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방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 저도 빠르게 보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이 뛰는 사람 위에 나르는 사람이 있다고 전효 의원이 빠르게 올렸어요. 훈훈 한동훈 보수답다 딱 해놓고서 오늘 참신한 뉴스 한동훈 장관이 업무 추진비를 508만 원 썼대요. 전임자 박범계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랍니다. 용도를 보니 환경병원 방한보 입시주는 직원 자녀들 초콜릿 선물 훈훈 한동훈. 놀라운 건 허구한 날 국회 출석했는데 직원들과 밥 먹은 비용이 공무로 현장 방문한 것까지 19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설렁탕 한 그릇 아닌 샌드위치와 제로 콜라 간단히 요기했네요. 누구는 세월호 당일 점심은 고급 일식당 반이란다며 사심이 정식 드셨는데 그리고 이런 게 결코 작은 일 아니죠. 세금 국민의 피입니다. 판공비 아껴 쓰는 건 보수의 품격입니다. 모조리 법과 쓰는 잡사범은 흉내도 못 내는 거죠.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예산이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써도 문제고 너무 안 써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여기 알아서 잘 하겠냐마는 이거를 제가 궁금해요. 이게 이제 공적 판공비, 공적 예산만 쓴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인데 공무원이라 해서 자기 사생활 없나요? 근데 또 사생활과 공적 생활이 또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잘못해놓으면 왜 너 반은 사생활 경비로 쓸 수 있는데 왜 너 이 공적 경비로 썼어? 이렇게 또 비판을 받을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게 공적 활동비 이외에 사적으로 쓴 것이 과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우선 개인적으로 궁금할 수도 있고 국민 여러분도 궁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6분의 지금 회당 경비가 얼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당 경비는 30여만 원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기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이 기관에 따라서도 판공비 쓰는 이런 규정이라든가 룰이라는 게 다 다르지만은 고위 공직자가 쓸 수 있는 판공비, 법적 판공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한동훈 장관한테 3, 4분기에 책정돼 있는 법적 판공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추미애하고 박범계한테 할당돼 있는 이 법적 판공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분석의 한 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절한 왜냐하면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너무 안 해도 그렇고 너무 해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적정한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가 지금 윤 대통령도 그거잖아요. 너희들 현장을 뛰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장 뛰려면 맨입으로만 다니는 것도 물론 현장 뛰는데 지장이 없겠지만은 고위공직자가 현장을 뛴다는 얘기는 또 돈이 들어간 그런 현장도 많을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재수자들 가보세요. 재수자들 얼마나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들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는 뭐 법무부 산하기관이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현장을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뛰는 이 경력비가 또 나올 거예요. 경력을 줄 수 있는 거. 아까 환경병원 하듯이 그런 돈 과감하게 써라 이겁니다. 돈 아껴갖고 조금 써갖고 칭찬받는다. 이것도 물론 중요해. 그러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뿌려라. 그래서 돈을 안 쓴 것 갖고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은 돈을 박범계하고 추미애만큼 써가지고 양질의 그러니까 가성비가 나오는데 돈을 썼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 왜냐하면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절대 나쁜 거죠. 그러나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생계비를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효과적인 국정을 이끄는데 도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예산을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쓰라고 둔 예산도 너무 집행하지 않아도요. 이거 그러면 그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보다 100배 많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공직자 선대로서 예산, 저도 우리 국가정보원도 예산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마치 무슨 감사원 감사 안 받으니까 뭐 대충 쓰는 것 같죠. 저는 항상 평생을 국가정보원 예산 또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감찰만큼만 각 부처가 해주면요. 감사원 없어도 돼요. 경찰, 검찰 없어도 돼요. 무정경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부여된 예산을 합법적 범위 안에서 효용성 있게 과감하게 써라. 예, 그래서 양질의 그러니까 아웃풋만 좋게 하면 추미애하고 박근보다 100배 나은 거 아니냐. 돈 안 쓰고 돈 써서 요만큼 나올 수 있는데 돈 안 쓰고 요만큼은 나온다? 그럼 요만큼이 우리 국민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시청자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제 방송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